대한민국 헌정사, 또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검찰에 출두합니다. 재판 거래 등의 여러 가지의 혐의에 대해서 앞으로의 사법 절차와 역사에 의해서 평가될 것입니다. 정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사법부가 오늘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 과연 전임 대법원장의 사법부만의 잘못이라고 할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퇴임한 안철상 전 법원 행정처장은 지난 5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를 마치고 형사처벌을 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법원의 문을 활짝 열고 이 경찰에게 이 문을 열어주었고, 그 과정에서 적법한 수사냐, 적법한 조사이냐에 관한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퇴임한 울산 법원장의 관중이 피를 원한다고 해서 법원이 판사가 따를 수 없다라는 말은 많은 함의를 보여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앞세운 문재인 정권의 사법 장악 시도는 저는 사법 난국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드 인사로 이념 편향의 사법부 정치화를 획책하는가 하면 삼권분립에 적합하는 사법부 위상 추락의 발언, 그리고 병역 거부자 무죄 등 사회 혼란 야기 재판 등으로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 장악은 이념 편향 인사로 시작되었습니다. 특정 단체 출신들로 법원의 주요 요직이 장악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입맛에 맞으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위헌적 행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모두 사법부 정치화 시나리오에 따른 조치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검찰을 끌어들여 사법 공간을 정치 탕류로 오염시켜서 오늘 드디어 전임 대법원장이 검찰에 출두하게 된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강정마을 사건에 대한 사면복권 발언 등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발언에는 대법원장은 침묵일색입니다. 김 대법원장의 신년 인사는 모두 사법부 독립이라는 미사역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법원 내 또 국민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피해가 국민에게도 고스란히 사법부가 한쪽 이념으로 편향되는 피해가 국민들에게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고 고스란히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국민 인권이 위협받고 헌법 가치가 부정될 날이 멀지 않지 않나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의 사법 난국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뜻에서 이 자유한국당은 이 헌정 질서를 문란시키는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사법 장악 시도를 저지하고 이념 정치 도구 위기에 처한 사법부의 독립 수호를 위해서 나섰습니다. 오늘 주호영 위원장으로 해서 문재인 정권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재인 정권 사법 장악 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꼼꼼히 살펴보니 팩트가 틀린 허위 공적 조서를 내놓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제가 대통령께서
공적조서를 내놨다. 반성문 대신에. 그런데 그 공적조서 내용이 팩트가 틀린 허위 공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 부문에서 가계소득이 높아졌다고 했지만 실질 기준 가처분 소득이 감소했고, 또한 하위 이 1, 2분기의 소득은 감소한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결국은 서민의 소득이 더 낮아졌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 알 수 있는데, 한마디로 이거야말로 또 다른 또 통계 조작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 상용직이 늘고 청년 고용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동의하시는 국민은 한 분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용직 증가폭은 크게 줄었고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은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결국 이러한 통계 분식, 통계 조작은 상처를 화장으로 가리는 그런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결국 치료하지 않는 상처는 굶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처방을 내놓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북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CVID 똑같다. 북한이 말하는 것과 우리하고 다름이 없다고 했는데 하루 전에 조명균 장관은 다른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북한의 비핵화,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 우리가 목표로 하는 북한의 비핵화는 차이가 있다고 조명균 장관이 하루 전에 이야기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똑같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김정은 위원장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어떤 의도인지, 결국은 북한을 돕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 민족끼리라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있으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이 남북관계 문제는 한마디로 단순하고 그리고 편향적이다. 결국 북한의 이야기를 그대로 옮기는 편향적인 시각, 그리고 이러한 남북관계가 한중, 한일, 한미와 같이 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데 이러한 부분을 외면한, 한일, 한미 관계를 외면한 매우 단순한 시각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국내 정치 분야에 있어서는 결국 김태우 수사관 건, 그리고 신재민 전 사무관건에 대해서 한마디로 내부 고발자의 양심을 평해하고 검찰에게 고발의 내용은 보지 말고 고발자만을 공격하다 하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제 특검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지금 청와대에서는 민간인 사찰, 공무원 불법 사찰,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작성, 그리고 국가 부채 조작, 군인사 개입 의혹 등 각종 탈법과 월권이 시리즈처럼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것을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방치했다면 국민 기만과 직무유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 어제 신년사는 사실은 팩트가 정책 판단의 유일한 근거인데 팩트조차 조작하는 이런 신년사, 정말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실망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통령이 대통령 자신의 세계에서 깨고 나오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부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대규모 특별사면을 준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보면 사드 반대,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밀양 총전탑 반대, 세월호 관련 집회 이런 등에 참가했던 시국사범이 대거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문재인 정부가 3.1절에 할 사면은 정치사면이고 이념사면입니다. 과거에는 경제사면, 민생사면을 했습니다. 정말 대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정치사면, 이념사면이라고 비판하는 이유가 단순히 우리가 뭐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서가 아니라 결국은 그 과정에서 보면 그들이 한 행위가 공권력 집행을 방해하고 대규모 시위를 주도하고 결국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무너뜨린 분들입니다. 결국 이러한 정치사면, 이념사면의 끝은 내라는 뭐 이석기 사면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도 듭니다. 만약 내라는 뭐 이석기 사면에 이른다면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엄중히 이러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혜중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후보자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보로 활동하고 또 방송심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매우 편향적인 결론을 내리고 편향적인 의견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결단하실 때입니다. 빨리 지명 철회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